이제 곧 다가올 봄. 그러나 흐드러지는 봄꽃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들도 있다. 꽃가루를 비롯해 진먼지 진드기, 때로는 달디단 과일까지 이들에겐 그 모든 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어떤 이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들에겐 골칫거리로 다가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알레르기 비염이다. 성인 20%가량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 그러나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심코 생기기 시작해 결국엔 일상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은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천식으로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알레르기 비염,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코의 안쪽 속살인 점막에 물혹이 자라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다. 알레르기 비염이란 공기 중에 떠도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코 속에 염증을 만들면서 시작된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이다. 바이러스에서 비롯되는 감기와는 전혀 다른 질환으로 감기일 경우 초기에 묽었던 콧물이 찐득하게 변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일 경우 맑은 콧물이 지속적으로 흐른다. 특정 계절 혹은 1년 내내 지속되기도 하는 증상. 비염 환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진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재채기를 아주 크게 한다든지 콧물이 막 흘러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큰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집중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급성 증상들은 사실은 불편하지만 잘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급성 비염들을 잘 조절하지 않고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코 속의 코 점막은 원래 항바이러스 성분과 살균 효소가 있는 점액을 분비해 건강을 유지시킨다. 그런데 코 점막에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면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해 콧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코 속의 알레르기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 숨을 쉬다 보면 공기 중에 떠있는 꽃가루와 진먼지 진드기 등 항원이라 불리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코 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생기지 않는 특이 항체인 IgE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세포인 비만세포 표면에 부착된다. 이들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결합하면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과 같은 다양한 염증 물질들이 분비된다. 이러한 염증 물질이 코 점막에 분비되어 있는 신경과 혈관을 자극하면 재채기, 코막힘, 콧물 등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균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면역 관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문제 안 삼는 걸 관용을 베푼다고 하듯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는데
이 알레르기라는 거는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 음식물도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꽃가루나 먼지 진드기 같은 공기 중에 섞여 들어오는 그런 물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너무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게 이제 알레르기인데요. 알레르기 비염 등 모든 알레르기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 중 하나는 꽃가루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숨을 쉴 때마다 코를 통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계절에 나타나는 꽃가루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봄철에는 이제 풍무야, 뭐 자작나무나 참나무 이런 데서 날아다니는 그 꽃가루가 알러지의 원인인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3월에서 5월, 그 다음에 늦봄에서 여름에는 목초 꽃가루가 원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잔디 꽃가루라든지 목장의 꽃가루가 있고요. 또 9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잡초 꽃가루들이 날립니다. 돼지풀이라든지 쑥꽃가루, 또 환삼덩굴 이런 꽃가루들이 날리는데 그런 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 계절에만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이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먼지 진드기나 아니면은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 등 곰팡이 같이 1년 내내 노출이 되는 그런 물질에 알레르기가 생기면은 증상이 연중 지속이 되면서 이 환절기에 더 조금씩 심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주 다양하다. 견과류나 과일, 해산물 등 특정 음식물 또한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꽃가루처럼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비염 원인 물질은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바퀴벌레, 곰팡이, 꽃가루 등이다. 또 대기 오염, 담배 연기, 감기, 찬 공기, 온도, 습도 등의 변화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몸은 장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미생물이 합쳐져 이루어진다.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90%가 장내에 존재하고 장내의 유익한 미생물들은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으면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관용이 일어나고 방어 기전이 있는 항체도 생겨 정상적인 면역 반응 능력이 형성된다.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거나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외부 환경으로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알레르기 비염을 비롯해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외부에 홍역이나 다른 폐렴이나 감염 질환을 앓게 되면 이런 알레르기 면역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면역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보건위생 환경이 좋아지면 출생 후에 생기는 이런 감염 질환들이 줄어들면서 이 알레르기 세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면역 밸런스가 이런 알레르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서구화된 삶의 형태에서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아니면 항생제의 남용 등에 의해서 이런 정상적인 세균총들이 줄어들면서 면역 시스템의 밸런스가 알레르기 쪽으로 가는 영향도 함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알레르기 질환은 대표적인 선진국 질환으로
우리나라 또한 2000년대 들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폭증했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아직 다 밝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항원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외부 항원 물질보다 환자의 내부적 요인을 중요하게 보고 치료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기본은 약물 치료다. 고혈압처럼 약물로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알레르기 비염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이 생긴다. 이를 조절함과 동시에 코막힘이나 기존 알레르기 반응이 점점 심해지는 증상도 관리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의 약물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알레르기 염증을 줄이는 약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다.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줄이는 대표적인 약물은 항히스타민제다. 이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콧물,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대표 약물은 스테로이드제로 코에 뿌리면 알레르기 염증 세포를 억제시킨다. 코 점막에만 소량 썼을 경우 인체에 해가 없고 치료 효과도 좋다. 그 외 비염 치료에는 회피요법도 중요하다.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비듬이나 인설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많이 닿는 침구라든지 담요라든지 천으로 된 소파라든지 카페트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알레르기 카바라 그래서 이런 침구를 싸면 이런 먼지 진드기는 통과를 못하고 그 수분들은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게 돼 있는 특수 카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카바로 침구를 싸는 게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공기청정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악화 요인들을 줄이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이 먼지 진드기가 25도 이상 그리고 상대 습도가 60 내지 80% 정도가 되면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상대 습도를 한 50% 근처에서 이제 맞추고 집안의 온도도 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 먼지 진드기 관리엔 좋습니다. 개개인마다 천식이 있거나 비염이 있어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나 관리도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아는 알레르기 의사를 한 분 정해서 평생을 같이 친구처럼 또 지인처럼 이렇게 상담하고 지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조절해서 지금 고생 안 하고 정상적인 활동하면서 또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약을 사용하고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